숏 오디오 북스. 오늘의 쇼도북 제목 서커스 타임.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도로의 차들은 피하느라 바쁘지만 인도의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응급차를 빤히 쳐다본다. 응급차 안의 상황을 그들은 모른다. 사이렌 소리로 긴박하고 다급한 상황임을 가늠해 볼 뿐이다. 응급차 안에서는 생과 사를 가르는 무수한 상황들이 생겨난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다친 사람들과 평온한 저녁 시간에 목에 사탕이 걸린 아이, 고열에 시달리다 쓰러진 사람, 과음으로 필름이 끊겨 인간성을 상실한 주폭자, 움직이는 응급실이자 촌각을 다투는 전쟁터가 응급차 아닌 것이다. 무수한 상황이란 환자의 상태를 포함하여 응급대원들이 선택해야 할 변수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된다. 응급차 안에서 응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 보통 첫 번째 임무는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임무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두 번째 임무도 첫 번째 임무와 다르지 않게 중요하다. 두 번째 임무란 서커스 타임을 가지는 것. 이것은 나와 10년 지기 동료 해주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임무이자 특별한 조치였다. 조용한 새벽이었다. 이것은 태풍이 오기 전에 잔잔한 파도를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과 사고가 올지 예측할 수 없는 긴장된 시간이었다. 특히 새벽 4시가 넘어가면 초조함은 배가 되었다. 새벽 4시에서 6시는 사고율은 낮으나 사망률은 높은 시간대였기 때문이다. 매일 새벽 6시가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삶이 일상이 되었다. 새벽 5시, 동이 틀 때쯤 소방서의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소방서에서 멀지 않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이다. 나는 해주와 함께 응급차에 몸을 실어 급히 사고 장소로 향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시간이 금이었다.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환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사거리 중앙에 반파된 승용차와 횡단보도로 뒤집혀 있는 택배 차량이 보였다. 사고 차량으로 이른 출근길은 차들로 정체되어 클락션 소리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겹쳐서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구급대원들이 반파되어 있는 승용차에서 아직 생명이 붙어있길 바라며 운전자와 동승자를 꺼내고 나와 해주는 들것을 갖고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운전석에는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고 조수석에는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 사고의 충격으로 기절해 있었다. 두 사람은 부부로 보였다.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간신히 꺼내고 조수석에 타있던 여자와 함께 들것에 옮겨 응급차로 들어갔다. 여자는 외상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는 과다출혈과 함께 골절이 심각했다. 응급차는 사이렌 소리로 다급함을 알리며 가까운 병원으로 출발했다. 내가 여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을 때 해주가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여자는 의식이 돌아와 눈을 깜빡거리며 주변을 둘러보고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뱉을 때 해주가 나를 불렀다. 내가 해주를 쳐다보았을 때 해주는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저었다. 해주가 고개를 젓는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응급차를 떠났다는 뜻을 의미했다. 남자의 심장은 멈춘 지 오래였다. 동시에 나의 심장도 덜컹 내려앉았다. 그때 여자가 나의 팔을 잡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남자를 보며 말했다. 제 남편은요? 괜찮아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묻는 여자에게 어찌 부군의 심장이 멈췄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여자의 손을 잡으며 결의에 찬 얼굴로 말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와 혜주는 첫 번째 임무에서 두 번째 임무로 넘어갔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남은 자를 위한 잠시의 위로이자 떠나지 못할 고인을 위한 애도 방법이었다. 나는 남자의 심장에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대고 체중을 실어 분당 120배의 속도로 가슴 압박 시도를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땀이 이마에 얼굴로 흘렀다. 이렇게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하고 남자에게 인공호흡을 2회 실시했다. 그러곤 다시 가슴 압박, 인공호흡.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이미 꺼져버린 남자의 눈빛에 나의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어깨로 얼굴에 흐른 땀을 닦을 때 두 손을 모아 나를 바라보는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은 두 손에서 경건함이 느껴졌다. 곱게 포갠 두 손에 사랑하는 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자의 마음이 모아졌다. 누군가 우리의 쇼가 정직하지 못한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죽음의 소식을 뒤로 미룬다고 슬픔과 상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충격과 고통을 어찌 위로한단 말인가. 나는 심판자가 아니었다. 신이 심판 아래 인간의 편에 서서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도록 유보해주는 광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지 않던가. 두 손에 포갠 여자의 마음은 비극을 마주하기 직전에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그녀는 병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꽉 잡은 두 손으로 하늘을 보며 빌고 또 빌었다. 여자의 소망을 신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쇼를 하는 것은 남은 자의 비극을 잠시나마 유보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로 남자와 함께 여자를 인도하고 의사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의사들은 남자의 상태를 보고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의사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일반 사람들에게 고요한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까? 여자는 여전히 남자가 살아있다고 믿으며 들것에 실려 응급실에 가는 도중에도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의사가 수고했다는 듯 어깨를 쓸어주며 응급실로 들어갔다. 나와 혜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응급차로 들어갔다. 사이렌이 꺼진 응급차 안에서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커스가 끝난 뒤 광대들은 허탈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른 무대를 준비한다고 한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았다. 서커스 타임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닌 남은 자를 위한 시간이니까. 새벽 6시가 되기 5분 전, 응급차의 사이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6시가 넘어가면 좋으련만 근처 대로변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우리는 소방서에 복귀하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다. 서커스 타임이 아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라며 정체되어 있는 차들을 헤치고 빠르게 달려갔다.